네, 2021년 2월 2일 아침입니다. 북한 원전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은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뭐 신문에 다 나왔죠. 이겁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인데 이 기사. 문재인 대통령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 의혹 제기에 대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북원전 논란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 권력이 좋긴 좋군요. 쭉 조직 생활하면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 사람들이 편견에 빠지면 조직과 뭐라 그럴까요, 성장이 왜곡된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라는 차원에서 준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제거해야죠. 어느 정도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으면 그 사람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2018년 9월 14일 한 5개월 전인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에 합의에 따라서 9월 14일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 건물은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지은 건데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개수하고 보수해서 입주시켰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권은 좋았죠. 이 구시대 유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똑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2018년에 4월 달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5월 달에 통일각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있었습니다. 9월 달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에 가서 김정은이를 만났고, 해가 바뀌어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차를 몰고 타고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뭐가 있을 것처럼 쫙, 그때 여정에는 잿더리 들고 뭐 기차 여기서 내린 김정은이 담배 대 받고 하는 쇼를 보여줬는데, 자기 벤츠 승용차까지 갖고 가서 하노이에서 같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안 밀리려고. 그런데 거기서도 트럼프한테 한 방 먹죠. 김정은이가 내놓은 거는 자기네들이 이미 수명이 다한, 그리고 그 폐쇄하고 해체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영변 원자로를 없앨 테니 뭐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그거 해체하는데 돈 좀 들어요. 그거 말고 니들이 농축 공장 이런 것도 다 내놔. 그러니까 대답 못하니까 노딜 딱 하고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 차린 거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데리고 논 거죠. 대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김정은이 나가 떨어졌죠. 쇼크를 먹고 뭐 한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거렸는데, 그에 따라 한반도가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 전단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 북한이 이미 삐질 대로 삐져갖고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한참 우리를 비난할 때입니다.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당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갈을 쳤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후인가요? 13일날 그 얘기가 있고 16일날 북한은 보란듯이 2020년이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이 파문이 컸죠. 굉장히 컸죠. 그래서 결국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교체까지 되고, 그리고 김 여장이가 누구를 딱 찍어서 떠들면은 그 사람이 바뀐다. 최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김 여장의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 무슨 일이 있다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그 대한민국이 지어진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날립니까? 다시 대결과 냉전으로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매달리는데도, 하지 말자고 매달리는데도 돌아가는 북한은, 북한의 작태는 구시대의 유물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찍소리도 못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때 했던 선서 있죠. 나는 국가를 보위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충실하지 마시고. 참 이 답답한 정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동아일보에 난 건데 모든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 대목 좀 보십시오. 이 대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 소리입니다.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훈련 연기해야. 야,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이 용어를 뭐 잘못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뭘 잘못 쓰냐? 남북관계를 잘못 쓰고 있어요. 남북관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미훈련 연기해야. 이렇게 써야죠. 북한에 도움 주는 거를 남북관계라고 이 사람은 자꾸 쓰고 있어요. 용어의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죠. 북한이 자주 쓰는 거.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한미훈련 연기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용어 혼란을 시키고 있어요. 북한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남북관계입니까? 남북관계 개선입니까?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 아니, 비핵화를 한다고 하냐, 거기서 육자 핵실험까지 가서 수폭을 개발했다고 하는 북한을, 그럼 북한은 신시대의 산물인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저 북한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파기하고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북한에 전력하지 말고 우리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라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거 무시했다가,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사태를 허용한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라고 하니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얼마 전에 내놨죠. 그린 뉴딜 외에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오로지 북한, 기승전 북이었죠. 그린 뉴딜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원자력 죽이기입니다. 네, 그거를 뭐 경제 살리기로 내놨는데 그게 잘 되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녹색 채권이라던가, 그거 지금 안 팔리니까 뭐 그렇게 무슨 뭐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 총수를 처벌했던 기업들한테 사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민생 살리기 한 게 있긴 있네요. 코로나가 커지니까 뭐 어쩔 수 없어 한 거겠지만 재난지원금 살포한 거. 근데 이것 때문에 국가 채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생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정권이 무슨 구시대 유물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비리가 드러나면. 지금 이 정권이 해온 거는 전작권 전환, 미국도 받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 국방부 장관이 나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식으로 북한도 없는 것에 전력을 해온 그런 정권 아닙니까? 북한 원전 문제는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이던 거를 세우기 위해서 공론화를 걸었다가 공론화에 실패를 하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나서 USB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자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 문건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캐도가 함경남도 심포에 지으려고 하다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고 있다는 게 드러나서 중단했던 그 심포에다가 원전을 지어주자라는 방안을 이란으로 내세웠고, DMZ에다가 원전을 건설하다. 참, 그렇게 남북의 화력이 집중된 데다가 원전을 짓는다는 게 이게 진짜 낭만적이고 순진한 발상 아닙니까? 3안,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해서 북한에 전기를 보내주는 방안, 이걸 검토했습니다. 근데 2020년 감사원이 산업부 감사를 시작하자 휴일날 밤에 나와서 이걸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는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북을 위한 행진곡이구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잔 뜨거운 맹세.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신한울 3, 4, 5기를 공사를 백지화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원자력계가 빈사 상태입니다. 지금 원자력계에서는 신한울 3, 4, 5기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청와대에 탄원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그거는 탁 틀어맞아서 허가를 안 해주면서 그걸 지어서 북한에 전기나 보내줄까? 이런 생각을 했네요. 네. 지어도 생각이 다릅니다. 젖소가 풀을 먹으면은, 물을 먹으면은 우유가 되는데 독사가 먹으면 뭐가 된다? 네. 자, 이제 이 문건 삭제한 공무원들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재판에서는 문재인의 욕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무원도 살아야 되고 내가 이걸 하자고 한 게 아니다. 시켜서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것이고 누가 시켰냐 그러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 여성 관련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한 거가 나왔죠. 그것처럼 산자부 공무원 재판에서는 산자부 공무원들과 산자부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의 비리가 나올 겁니다. 이미 이렇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자부가 아까 말한 거 세계안처럼 그런 문건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 문건은 삭제한 컴퓨터 옆에 있던 다른 PC에서 나온 것이죠. 산자부는 이걸 공개해놓고도 청와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라고 요구했느냐라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관계로 답변이 곤란하다. 네, 재판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문건을 왜 삭제했냐 그랬더니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도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켰다는 얘기죠. 산자부도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 네, 박근혜 정부부터 한 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바른 말만 안 하지만 빙빙 돌아가면서 다 뭘 찍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문화체육부에서 뭐랄까 좌파적인 문인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산업자원부에서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원전 관련 단체들에 대한 계좌는 다 조사했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디 지원을 못하도록 교수들 프로젝트도 상당히 검토하고 그랬었죠. 블랙리스트는 이미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라. 길은 먼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지금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구시대의 유물 좋아하시네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문재인 호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탈출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많은 허구가 드러날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외롭다는 얘기죠. 문 대통령이 구시대라고 했으니까 신시대가 있겠죠. 신시대 유물은 뭘까요? 바로 그거는요. 대단한 것 같죠. 북한하고 남북관계, 이걸 북한 도와주기를 남북관계라고 하는데 그러 대단한 것 같죠. 신시대 유물. 별거 아닙니다. 1948년 이후 이쪽에 있었던 여러 친공 세력들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박헌영부터 쭉 보면 그 자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인영 장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저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당하는 겁니다. 진짜 구시대의 유물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시대 유물이 구시대의 유물이.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저희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